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선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4분 가운데 3분이 저희하고 한 40분씩 대담을 하고 가셨는데 예. 오늘 당대표하고는 좀 짧은 시간 예.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 첫 일정으로 울산공항에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예. 존폐 여부 지금 정치권은 분분한데 의견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울산이 기업 도시로서 또 비즈니스 도시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꼭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기반 인프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송철호 시장이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하면서 울산공항의 존치 여부에 이제 대해서 사실 지역에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꼭 공항은 존재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 보면 여객 수요라는 것이 다시 상승 곡선에 있고 또 심지어 한 발짝 더 나가서 국제 노선의 취향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물론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내 여객 수요가 다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은 울산의 특성상 국내에서 김포와의 여객 노선이 상당한 비용 대비 경쟁력을 가지는 부산과 더불어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존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가 오늘 포함해서 2번 정도 남아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확정이 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좀 순위가 바뀌는 모습도 있고 당내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희 당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정치인과 또 새롭게 당에 이제 참여한 또 윤석열 후보 같은 후보가 있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후보들이 또 재밌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인 컷오프 이후에 4분 남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색이 있고 또 개성이 강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마스 토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열한 경쟁과 하여튼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네, 또 PK가 대선의 최대 승부처고 또 지역 공약을 아주 공격적으로 준비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산에는 어떤 공약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울산은 이제 산업의 교체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중화공업 위주로 성장한 울산에서 비록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인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급에 다다랐지만은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지정되면서 아직 도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저희가 지역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다 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존치와 더불어 가지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또 산업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석유화학과 그리고 또 자동차 공업을 넘어서는 미래 세대가 좋아할 만한 어떤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저희가 공약에 담아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당의 변화가 참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대표가 30대가 되니까요. 이제 2030 세대가 저 정치라는 것이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30대 당대표를 만들 정도로 개방되어 있고 개혁적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본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당원 수가 2배로 늘었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2030 당원들과 그리고 심지어 저희 취약 지역이었던 호남과 제주 지역의 당원도 급증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전국 정당화와 더불어 가지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에선 초미의 관심사인데 당대표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당의 변화와 혁신 이 지방선거에도 잘 녹아 들어가야 할 텐데 후보 선출부터 새로운 방식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그 20대와 30대가 당에 이제 들어와서 예. 본인들이 가진 투표권을 바탕으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파란을 일으켰고 30대 당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지금 믿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면 바뀌는구나. 이제 선거권에 따른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들이 그에 걸맞게 피선거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 말은 출마를 이제 감행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또 특별히 청년을 아주 우대한다는 어떤 쿼타 정책이라는 걸 펼치기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방의회 같은 곳에는 젊은 세대가 사실 지금까지는 지역 유지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공천 구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젠 정말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천 심사를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는 밀실에서 진행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저희 당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당에서 지정한 어떤 교육 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저는 이런 개혁을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주도할 것이고 상대 당보다 저희가 항상 그 정치 개혁 앞설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 보여주는가가 또 내년 선거 국민의힘 과제가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